네, 우리 다 같이 투자합시다. 모닝 라이브 명민준. 안녕하십니까, 송동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월요일이어서 힘을 좀 내야 되는데 분장실에서 그렇게 피곤하다고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뭐가 그렇게 피곤한 거예요, 주말 동안에? 증시가 좀 피곤합니다. 증시가?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말에 뭐 하셨어요? 열일하셨다고 들었는데 저는 열심히 육아했습니다. 육아? 네. 야, 제가 낫네요. 전 토요일, 일요일 둘 다 촬영 갔다 왔거든요. 너무 바쁘게 사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바빠요. 일요일까지? 이게 돈을 많이 버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쓸 시간이 없어서 모여서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몸은 좀 저랑 비슷하네요. 저도 좀 썩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주말에 나갈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육아하느라? 네. 돈이 모입니다. 모여요? 그렇진 않네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닌 것 같아요. 육아하는데 돈이 모인다?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제가 지금 정신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자, 증시 때문에 피곤하다 그랬는데 어떤 부분이 좀 피곤할까요? 진짜 이 전쟁 금방 끝날 것 같이 얘기를 이제 많은 우리 분들과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전혀 끝날 조짐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푸틴도 물러설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혀. 그렇기 때문에 계속 증시가 아주 피곤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뉴욕 증시는 뭐 올랐다 내렸다 반복하지만 그래도 하락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금요일 날은 보니까 정말 놀랐는 게 이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원자력 발전소를 공격을 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이거 핵전쟁까지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시장의 우려가 제가 금요일장을 보고 있었는데 그 소식이 들리자마자 장이 아주 급격하게 하락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게 그 계속 보도 소식이 나오면서 아직까지는 뭐 방사능 누출 위험은 없고 뭐 외곽의 뭐 훈련 장소만 뭐 피해를 입었다 뭐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장이 좀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우선은 금요일날 나스닥 증시를 보면 1.66% 하락을 하면서 일단은 마감을 한 상황이고요. 일단은 국채금리도 10bp 급락을 해서 1.73% 하락이 나왔습니다. 즉 국채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은 이제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이고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의 어떤 자금은 지금 계속 안전자산 쪽으로 좀 쏠리는 현상이 있는 것 같고요. 다우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4주 연속이나 하락을 했습니다. 1월 고점 대비 9% 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나스닥은 더 심한데요. 나스닥은 잘 20%대 하락이 잘 없는데 지금 벌써 17%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완전히 약세장에 진입한 모습이 좀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점 대비 17% 정도 빠졌다. 네, 전쟁 이슈로 지금 시장이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우는 4주 연속 하락해서 지금 9% 1월 고점 대비 9% 가량 하락 이렇게 나오는 게 제일 시장이 어려운 게 흘러내리는 시장 아닙니까? 그렇죠. 조금씩 빠지면서 흘러내리는.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반등할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맞아요. 어차피 물렸으니까 마이너스 20이나 마이너스 30이나 이러면서 계속 빠지는 시장이 제일 어려운 건데 지금 약간 그런 양상 나타나고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거기다가 마이너스 50 가면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손절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가 진짜 매수 타이밍이죠. 손절하면 다시 주식은 오르죠. 옆집 아줌마가 팔았다. 이 얘기 들리면은 바로 그냥 풀매수 들어가요. 그래 사실은 요 우크라이나 이슈가 조금 더 좀 진행이 되고 금리 인상도 단행이 되고 한 봄쯤 되면 진짜 봄쯤 되면 뭔가 진짜 매수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네. 저도 이제 그 저녁에 수익률 게임을 또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포트폴리오를 막 채워 넣어야 돼요. 저도. 근데 제가 앵커님 직접. 제가. 근데 저는 이제 그 3월 달에는 웬만하면은 안 넣으려고. 3월 달에? 3월 달에. 3월 달에는 그래서 포트를 웬만하면 안 채우고 있거든요. 좀 진행되는 거 보고 하려고. 이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포트를 비우신다. 비우는 관망을 건 아니고 관망을 하신다. 진짜 그 뭐 예를 들어서 방산주를 뭐 편입을 한다고 해도
뭐 하나시스템 같이 조금 그래도 뭐 1조 넘고 네네. 실적 나오고 이슈 있으면 올라가고 없으면 굳이 떨어지지는 않는 약간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넣고 있는데. 하나시스템 저도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었는데. 그래요? 다행이다. 잘 받았네요. 그래서 약간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넣거나 아니면 그냥 차라리 넣고 싶어도 두세 번은 좀 참는 전략이 어떤가 싶은데 어떠세요? 우선 전쟁이 현재 이슈가 좀 잘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오히려 금리 인상은 좀 약간 덜해진 그런 느낌입니다. 원래는 뭐 지금 인플레 우려 때문에 연준이 이제 금리를 뭐 7회 인상하니 8회 인상하니 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전쟁 이슈 때문에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지금 완전히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의 상황이 빠질 수가 있거든요. 경기는 안 좋아지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는 상황이죠. 최악이죠. 정말 이 부분은 해결이 쉽지가 않거든요. 예전에 이제 오일 파동 이슈 때는 이제 나스닥 기업들의 기술 혁신 이 부분으로 해서 생산성을 올려서 이제 해결했던 그런 사례가 있는데 현재의 일단 이슈는 어떻게 또 해결이 될지가 좀 궁금한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덜해진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근데 또 이 전쟁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완전히 좀 분위기가 어둡다가도 이 협상 한 번에 또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될 수 있는 게 또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어제 들린 소식으로는 이 푸틴의 전용기가 미국에 날아갔답니다. 그래요? 네, 미국에 이게 푸틴이 직접 탄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러시아의 고위급 그 공무원이 미국 쪽으로 가서 뭐 비행기 타고 날아갔다고 하니까 좀 빅딜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라는 것은 지금 거의 일단은 이슈가 많이 됐고 많이 된 건 사실이고 시장은 계속 여기서 더 심화가 안 된다면은 전쟁으로 인해서 주가가 뭐 급락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이슈는 없다라고 봤을 때 아주 현실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만약에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으로 가고 금리도 이제 인상 국면이 덜해진다면은 오히려 저는 이제 리오프닝 수혜주가 좀 괜찮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이슈가 사라지니까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이제 오미크론도 이제 거의 뭐 미국은 정점을 달했고요. 사실은 끝났죠, 뭐.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좀 리오프닝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전쟁이 더 심해진다 해도 그 지수의 어떤 그 하단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제 지표 얘기로 넘어가면 알겠습니다. 미국 2월 일자리 68만 개가 늘었다. 이거 뭐 금리 인상 결정에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이거는? 그렇죠. 이 부분도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긴 하지만 미국만을 봤을 때 일단 경기는 좀 튼튼해 보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일자리가 늘어나니까요.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고 실업률도 거의 최하 수준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이런 것 때문에 금리 인상을 좀 논리적으로 힘실을 수 있는 이런 게 다 그 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즉 3월은 인상을 할 것 같아요. 예전처럼 뭐 50bp 이런 게 아니고 25bp로 거의 확정적으로 인상은 할 것 같습니다. 뭐 파월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그런데 또 경제도 그 경제 지표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금리 인상은 한번 할 것 같다라는 게 일단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경제는 좀 튼튼하다. 이것은 그나마 좀 안심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고용 시장은 계속 뭐 좋은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금리 인상 결정에 조금 뭐 임팩트가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뉴스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좀 물어보고 싶은 건데 러시아 신용 등급 처음에 이제 뭐 6단계 한 번에 팍 내린 다음에 또 내려서 요게 디폴트 직전 수준으로 내렸다. 요거 진짜인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렇죠. 뭐 단계가 뭐 C 다음은 바로 디폴트죠. 그래서 이제 CC 단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우선은 거의 디폴트 직전에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용 등급 자체가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기준금리를 9%였다가 값이 20%로 올렸잖아요. 20%도 올리고 그다음에 시중의 은행의 금리가 몇 프로라더라? 99%인가요? 뭐 그렇게 올라가더라고요. 당연히 경제가
당연히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겠죠. 네.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 신용 등급 자체도 이렇게 급하게 추락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디폴트 전 수준까지 이제 내려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루브라 가치도 지금 폭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채무 변제 의지와 능력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 이런 의견이 나오면서 좀 신용 등급이 강하게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 제재가 어느 정도 먹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뭐 해외에서는 만평이 이런 만평들이 좀 뜨더라고요. 그거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건들 때는 꿀단지를 생각하고 이렇게 건드렸는데 오히려 벌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가지고 저 만평 재밌네요. 네, 옵스 이러면서 러시아가 또 불곰국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곰으로 표현해서 그래서 이렇게 지금 벌에 잔뜩 쏘이고 있다. 이런 또 만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경제 제재 이런 것들, 경제 타격 이런 거는 확실히 좀 받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지금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러시아가 예상한 것보다는 일단 강하고요. 그리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완전히 그 영웅으로 됐죠. 거의 추앙을 받고 있죠. 일단은 대통령이 모범적인 직접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유럽 국가들에게 무기 지원을 받게 하는 오히려 그러니까 동맹은 아니지만은 무기 지원을 받으면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오히려 그 대항을 좀 더 강하게 결집하는 또 국민들도 결집했고요. 이런 것 때문에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장악하는데 이제 어려움을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도 생각보다 전쟁이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뭐 식량에 대한 비축이라든지 전쟁 물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역시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고 경제 제재 역시도 전쟁이 길어질수록 계속적으로 깊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네. 근데 더욱더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이제 러시아 원유에 대해서는 사실 제재를 안 가했었는데 네. 이제 오늘 들린 소식은 미국 국무부에서 유럽과 러시아 원유 수입에 대해서 또 금지를 하겠다. 러시아산 원유를 안 쓰겠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근데 유가가 폭발적으로 올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지금 강하게 우려감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각하네. 러시아가 그래도 꽤 많이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러시아가 너무 그 유럽하고 러시아가 너무 의존도가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리스크를 생각을 못한 거죠. 러시아 과연 저렇게까지 할까? 이런 의문이 있었는데 진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전쟁은 멈추지 않고 있고 그 아주 강한 지금 그 제재를 강하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좀 우려가 됩니다. 유가가 또 뛰었죠? 거의 뭐 그렇죠. 지금 WTI 기준으로 115달러인가 그런데 115. 거의 185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85달러면은 네. 우리나라 기업들도 뭐 제조업이나 여러 가지 이제 원유 쓰는 그런 기업들이 많아서 타격이 좀 없죠.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세계 심각하네. 5대 원유 제조국입니다. 네. 즉 이제 정제 마진이 사실 제일 중요한데요. 제조업에서는 일단은 뭐 그래서 유가가 아주 올라도 네. 우리나라에게 그렇게 불리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런 리포트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을 위주로 먹고 사는 국가고 네.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유가의 이런 그 높은 상승은 아무래도 경기에 큰 부담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국제 유가가 26% 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국제 유가가 지금 무려 26 WTI 기준으로 이제 26% 오르면서 115달러로 마감이 되는 상황이다. 전 요거 보면서 약간 원유 선물한 분들은 조금 돈 많이 벌었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지금 중동은 아주 중동의 봄이라고 하잖아요. 중동 국가들은 아주 놀았어요. 배가 아주 부르고 부른 상황이죠. 놀았어. 어부지리. 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버핏도 보시면 역시나 요즘에 또 버핏이 네. 역시는 최고의 투자자라는 그 칭송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 뭐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로 뭐 계속 그 예를 들면 코카콜라도 인플레이션 해지주로 주목을 또 받았고 최근에 네. 그리고 또 버핏이 미국 셰일 오일 기업을 또 예전부터 사들였다고 합니다. 석유 기업 또 샀어요? 그렇죠. 그래서 옥시덴탈이라는 기업을 이제 9,120만 주나 매입을 했다라고 하네요. 옥시덴탈 지난 거래일만 한 11% 오른 것 같던데. 네. 최근 유가 상승으로 투자 쪽에서도 역시 잭팟이 터진 버핏입니다. 최근에 또 버핏이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 대단한 분이네 진짜. 대단하십니다.
JP모건도 이제 브렌트유가 185달러 전망이네요. 네. 그다음에 에너지경제연구원은 150달러 이렇게 또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정도만 볼까요? 네. 네. 그렇게 보시죠. 이것도 미국 코로나 신규 확진자 4만 명대로 뚝 7개월 내 최저. 많이 줄어들었다. 하루에 4만 명? 네. 거의 없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뭐 하루에 규모로는 하루에 100만 명씩 막 걸렸을 때도 있었는데 네. 4만 명이면은 뭐 거의 그냥 없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한 번씩 다 걸렸다고 봐야 되는 거죠. 미국. 우리나라가 지금 10만 명. 그러니까 26만 명. 20만 명이죠. 20만 명. 그러니까 오늘은 조금 한 2만 명 적다고 하는데 이따가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뭐 우리나라도 다 한 번씩 걸려야 끝날 것 같습니다. 뭐 죽는 거 아니니까.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여의도 카페에서 무슨 말이에서는 오늘 김민수 대표님 모시고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과 라이브 방송을 보고 싶으시면 오른쪽에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